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경기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라는 글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선거를 일주일 앞둔 공기가 어쩐지 묘하게 무거워졌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사실 이번 선거, 원래는 우리 아이들의 교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가슴 벅찬 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일화 갈등이나 공정성 논란 같은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학교라는 원래의 풍경을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묘하게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상처의 무게와 절차, 고통을 인정하며입니다. 사실 어떤 봉합이든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순서겠죠. 단일화 과정에서 유은혜 후보 측이 제기했던 여러 절차적 의문들, 그리고 이어진 본선 불출마 선언까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은혜 후보를 굳게 지지하셨던 분들이 느꼈을 상실감, 그리고 그 답답함의 무게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은혜 전 장관이 남겼던 말이죠. 결과 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폭력. 맞습니다.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잖아요. 결과에 의문을 품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감정의 깊은 상처들은 모두 가짜가 아닌 진짜이고 온전히 존중받아 마땅한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글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의 이 날선 말들과 분노가 결국 진짜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같은 뜻을 품었던 진영 안에서조차 서로를 적으로 돌려세우는 순간 정작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교육이라는 본질은 아득히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 입장에선 필요감만 잔뜩 쌓이게 되는 거죠. 이어서 승자의 너그러움, 안민석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씁쓸한 갈등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은 승리한 쪽 역시 스스로를 아주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이겼다는 사실 하나가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뜻하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패배한 측을 향한 조롱, 감정적인 공격, 심지어 배신이라는 험악한 단어까지 오갔던 상황들. 솔직히 이런 태도로는 당장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기고도 외로워지는 아주 쓸쓸한 길을 걷게 됩니다. 상처받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영영 굳게 닫아버리고 밖에서 지켜보던 시민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잖아요. 이건 절대로 진보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거나 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히게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과 상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승리라는 건 단순히 내 힘으로 상대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달성하기 어렵지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승리는 졌던 쪽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시 테이블로 쓱 돌아오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승자의 너그러움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실을 향하여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의 진짜 현실을 한번 직시해보죠. 어른들이 이렇게 날을 세우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싸우는 동안 우리가 진짜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할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실로 시선을 완전히 돌려야 할 때입니다. 49만 9천 원.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인 줄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경기 지역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월 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우리가 그놈의 정치적 프레임, 단일화 논란에 핏대를 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부모님들은 매달 이 엄청난 비용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팩트, 진짜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78.5%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경기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에요.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사교육에 기대고 있다는 소리죠. 어른들이 편 가르고 다투는 와중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치솟는 학원비와
내 아이의 뒤처짐 사이에서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사교육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는 뚝뚝 떨어져 텅 비어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신도시엔 과밀학급이 넘쳐나죠. 교권은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고 뻥 뚫린 돌봄 공백은 도무지 메워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진짜 비상사태 아닙니까? 어른들의 정치적 자존심 싸움에 한눈 팔기엔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 산적한 생존의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음 교육감이 안민석 후보가 되던 아니면 다른 누가 되던 간에 이 거대한 현실의 파도들은 교육감 한 사람의 개인기론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핥히었던 마음을 다독이고 진영을 넘어서 수많은 손들이 하나로 꽉 뭉쳐야만 비로소 한 발짝이라도 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왜 억울함을 꾹 참고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그 재회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제가 가장 물음을 탁 쳤던 대목입니다. 화해와 다시 만남을 아주 멋지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억울함이나 서운함이 마치 마법처럼 싹 씻겨나가는 완벽한 화해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 생채기가 좀 남아 있어도 솔직히 감정이 100%다 정리되지 않았어도 우선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보자는 것. 그게 바로 다시 만남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린 좀 불완전하고 껄끄러워도 일단 만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난다는 게 억지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완전히 똑같아지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약간의 서운함을 품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시선 방향만큼은 똑같이 아이들의 미래 하나만을 향하자는 거죠. 교육은 이긴 쪽이 싹쓸이하는 전리품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이 갈등을 어떻게 풀고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손을 잡는지를 아주 똑똑히 지켜보며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억울함인가요? 정치적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시 등교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얼굴인가요? 각자의 서운한 마음을 아주 잠시만 내려놓고 오직 경기 교육의 미래, 그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따뜻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다시 한번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